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수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범죄자들이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수첩에다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좀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자백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이제 범죄 사실을 밝히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과연 이 수첩이 독립된 증거가 되느냐, 아니면은 자백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일기장에 적어놨다, 뭐 아니면 수첩에 적어놨다, 이게 자백을 하고 이게 이제 보강 증거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통상 장부들은 그 형사소송법 제 315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독립된 증거가 되고요. 당시 그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그 성매매에 관한 인적 정보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가 그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 당연히 인정되는 그 형사소송법 315조에 인정되는 증거로서 독립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피고인의 자백과 관련해서 본인한테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자백만 가지고는 증거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그 형사소송법은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백만 있고 자백을 증명할 다른 그 보강 증거가 없다면은 그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자백을 한 상태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자백을 했는데, 법정을 가서 난 사실 그때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긴 했으나 이는 그 수사기관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한 자백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자백에 대한 임의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경우에, 이제 그럼 이 증거 외에 다른 걸 인정할 증거가 있느냐가 이제 보강 증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본인 작성의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은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일기나 수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내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그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그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 자기 업무 수첩에 17건이나 해서 계속 지시사항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 기재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검찰에서 이제 초동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업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 안종범 수석이 국정농단한 사실이 없다는 걸 법정에서 주장을 했지만, 업무 수첩과 관련해 이걸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서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좀 여쭤볼 질문은 자백을 했는데 부인하는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진짜 그 우리 강 PD가 이제 거의 법학도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증거법과 관련된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백의 임의성 법칙, 그다음에 자백 보강, 자백에 대한 그 신빙성을 보강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때렸다, 아니면 내가 뇌물을 줬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자백을 해요. 검찰하고 경찰에서는 내가 잘못한 걸 인정을 했는데, 막상 법정에 가서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이러면 이제 법정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의 증거조사 단계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서 제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수사들이 이제 부인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부인할 거에 대비해서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범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공범과 관련해서인데, 누가 이제 범행을 주도를 했느냐. 첫 번째가 그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문제가 되는 대장동 그 게이트와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남욱, 정영학, 김만배 서로 지금 이제 자기 범행을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주도했는지,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 공범의 진술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 공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이 재판을 받는데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증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변론을 분리를 해가지고요. 서로 이제 공방을 해서 결국은 이제 공범의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가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주범인지 아니면은 종범인지 주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남욱이나 그 정영학 등은 주범이 김만배라고 하고 있고 김만배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단지 인허가 관련해서 대관 업무를 했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는 그 방법들이 공범으로 다 기소가 돼 있지만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 자백 이후 부인하는 경우는 정말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른 대처 방법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학도가 되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